김용빈과 절친 강재수가 극적인 197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이름 두 개가 서 있었다. 바로 트로트 왕자라 불리는 김용빈, 그리고 그와 15년 지기 절친이자 숨은 실력파로 알려진 강재수였다. 오늘 둘 중 하나는 전설이 된다. 결승전의 마지막 종목, 이른바 뮤직스포트 종합점수가 집계되는 순간 무대 위 대형 스크린의 숫자가 천천히 떠오른다. 자, 과연 결승 최종 점수는? MC의 목소리는 일부러 한 박자씩 끊어지며 긴장감을 키웠다. 관객석 여기저기서 들리는 짧은 비명과 숨죽이는 소리. 손에 땀을 쥔 팬들의 눈은 모두 전광판에 꽂혀 있었다. 먼저 뜬 이름은 강재수였다. 강재수 선수의 최종 점수는 197점입니다. 와! 관객석 한쪽, 강재수 응원구역이 폭발하듯 환호했다. 재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이틀 전 리허설에서 무릎을 다쳐 결승 진출도 힘들 거라는 말까지 들었던 그였다. 그런 그가 197점이라니 관계자석에 앉아있던 음악 관계자들 사이에 이제 진짜 뜨겠다는 웅성거림이 퍼졌다. 그보다 더 복잡한 표정을 짓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용빈이었다. 용빈은 웃고 있었다. 확실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부러움, 안도, 그리고 묘한 불길함까지도. 잘했다. 야, 진짜 잘했다. 용빈은 박수치며 다가가 재수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197점이야? 그럼 내가 198점 이상이 아니면? 아니, 기다려. 남은 심사위원 점수, 관객 문자 투표, 실시간 스트리밍 지수까지 합산해야 하니까 계산이 안 서네.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MC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이제 남은 건 한 사람뿐입니다. 오늘 이 무대를 위해 모든 걸 걸었다고 말한 사람. 바로 트로트 황태자라 불리는 가수 김용빈. 관객석이 다시 요동친다. 용빈아, 김용빈. 이름을 외치는 함성 속에서 김용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현란한 조명이 비치는 천장을 잠시 올려다본 그는 깊게 한번 숨을 들이쉬곤 입술을 아주 조금 깨물었다. 그래, 여길 어디라고 놀러 오듯이 서 있냐. 끝까지 웃어야지. 이 두 사람의 첫 만남 연습실 지하의 기억. 지금 이 아레나의 조명은 화려하지만 두 사람이 처음 마주한 공간은 그렇지 않았다. 10여 년 전 습한 공기와 먼지 냄새가 가득하던 작은 지하 연습실. 빌딩 뒤편. 간판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던 허름한 건물 한 구석이었다. 그날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간 20살 초반의 김용빈은 피곤에 찌든 얼굴로 자리부터 찾았다. 트레이너의 거친 피아노 연습 소리, 군데군데 꺼진 형광등,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 어제 새벽까지 알바를 하고 온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야, 저기 자리 있어요. 여기 말고 저쪽 구석. 저기는 물 새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에는 수줍은 웃음을 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바로 강재수였다. 평범한 후드티에 트레이닝복 차림, 어디서나 볼 법한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유난히 맑았다. 그렇게 같은 반수강생으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너도 밤에 알바해? 나도 새벽에 편의점 때문에 죽겠다. 어차피 노래 못해서 죽을 판인데 알바까지 하느라 죽으면 두 번 죽는 거지 뭐. 서로의 처지를 웃음 섞어 떠넘기면서도 둘은 매일 마지막까지 남는 연습생들이었다. 동기들 가운데 이미 포기하고 사라진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이 둘만큼은 끝까지 남아 노래를 붙들었다. 어느 날 새벽 트레이너가 툭 던지듯 말했다. 야, 너희 둘. 언젠가 둘 중 하나는 잘 될 거다. 문제는 둘 다는 아닐 확률이 크다는 거야. 그 말은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두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 가시처럼 박혔다.
언젠가 무대 위에 같이 서고 싶다는 꿈은 여전히 간절했지만 둘 중 하나만 산다는 잔인한 현실의 통계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3. 지금 이 무대에 오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 트롯 붐이 일어난 이후 방송국들은 앞다투어 경연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트롯 스타리그는 단순 노래 대결이 아니었다. 가수들이 실제 스포츠 종목에 도전하며 체력 테스트와 퍼포먼스를 결합한 새로운 포맷. 노래만 잘 부르면 안 된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이 진짜 스타다. 라는 기획 의도가 담긴 무모하면서도 매력적인 프로젝트였다. 처음 섭외 연락을 받은 건 김용빈이었다. 용빈 씨, 프로그램 전체를 끌고 가줄 에이스 카드가 필요합니다. 요즘 시청률이 가장 잘 나오는 분이 바로 용빈 씨잖아요. 매니저는 신이 난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정작 용빈의 표정은 망설임으로 얼룩졌다. 이미 스케줄은 빼곡했다. 지방 콘서트, 예능 고정, 광고 촬영 일정까지 몸이 3개여도 모자란 상황이었다. 그러다 한 가지 조건이 모든 걸 뒤집었다. 아, 그리고 혹시 김용빈 씨가 편한 가수 한 분을 직접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절친 특집 구성도 생각 중이라서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 딱 한 명, 누굽니까? 그 질문에 용빈은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 강재수요. 제가 제일 잘 아는 친구고 실력은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쩌면 대중에게는 아직 생소했던 이름 별표 강재수 별표가 거대한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절친 콤비의 여정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다. 첫 방송부터 둘을 둘러싼 악플과 루머는 거세게 몰아쳤다. 친구니까 그냥 끌어준 거지. 실력 아니잖아. 시청률 위에 만든 짜고 치는 콤비 같은데. 강재수? 그냥 김용빈 그림자 아닌가? 이런 댓글들이 쏟아질 때마다 재수는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너지는 사람은 바로 김용빈이었다. 야, 재수야. 그런 댓글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보여주면 되잖아. 노래로, 무대로 다 뒤집어 버리자. 재수는 애써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단 한 가지 문장만 맴돌았다. 결국 나는 내 뒤에 선 사람으로 남는 건가? 4. 결승 직전 너라도 꼭 올라가야 돼. 결승 하루 전날 두 사람은 프로그램 합숙소 옥상에 나란히 서 있었다. 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스태프들이 설치해둔 조명 때문에 옥상 구석은 묘하게 밝았다. 멀리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었다. 너 내일 무릎 괜찮겠어? 종합 경기면 점프도 많고 이동도 많을 텐데. 괜찮아. 나 원래 튼튼해. 무릎이든 마음이든. 재수의 대답은 가벼웠지만 사실 그는 이미 진통제를 2번 바꿔가며 버티고 있었다. 예선 경기에서 넘어지며 생긴 부상은 생각보다 깊었다. 의사는 그에게 최악의 경우 몇 년간 무대에서 뛸 수 없을 수도 있다 고 말했지만 재수는 의사의 시선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내일까지만 버텨볼게요. 그 다음에 생각하죠. 옥상 난간에 팔을 걸치고 앉은 재수가 농담처럼 말을 꺼냈다. 야, 만약에 말이야. 내일 둘 다 결승에서 붙으면 진짜 둘 중 하나만 우승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 용빈은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네가 해라. 솔직히 나보다 네가 우승하는 그림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 재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야, 무슨 소리야. 이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김용빈 판이라는 말까지 듣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내가 이길 거라고 믿을 때 네가 이기는 게 더 뜨거운 뉴스잖아. 장난처럼 던진 말 같았지만 용빈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 눈빛에서 재수는 오래전 지하 연습실에서 봤던 그 청년의 고집을 다시 떠올렸다. 세상에 지지 않겠다고, 가난해도 무명해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그 눈빛.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다. 용빈은 그 대화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뒤 조용히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보내지 못한 메일 초안을 썼다. 형, 만약 내일 경기에서 재수랑 제가 비슷한 점수를 받게 되면 저는 굳이 제 점수를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 방송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그는 그 메일을 끝내 보내지 않았다. 삭제 버튼을 누른 뒤 한참 동안 화면이 꺼진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던 용빈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짜 공정하게 가자. 누가 되든 그게 우리의 결과다. 오, 다시 결승의 순간 운명의 숫자 197. 현재로 다시 돌아와 아레나의 조명은 두 사람만 비추고 있었다. MC가 극적으로 손을 들어 올렸다. 자, 이제 트롯 스타 리그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금메달은 누가 차지할까요? 김용빈 선수의 최종 점수는 전광판의 숫자가 천천히 떠올랐다. 1, 9, 7. 그 순간 관객석에서 경악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둘 다 197점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동점이라고? 심사위원석에서도 놀란 표정들이 연달아 포착됐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완벽한 동점. 더구나 그 숫자가 우연히도 바로 197점이었다. MC는 순간적으로 멘트를 잃었다가 급히 카큐 카드를 뒤적였다. 지금 여러분 잠시만요. 제작진 공지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네, 여기 있네요. 관객석은 이미 난리였다. 팬덤끼리 서로 다른 구호를 외치며 손을 흔들었고 SNS 실시간 화면에는 이게 말이 되냐. 역대급 결말이라는 문장이 쏟아졌다. 규정에 따라 동점자 발생 시에는 비공개 심사 점수와 스페셜 미션 기여도를 최종 합산하여 한 명이 우승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심사 점수. 그 단어가 지나가는 순간 용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거구나. 시청자는 몰랐지만 출연자들은 알고 있었다. 매 회차마다 무대 뒤에서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순간들까지 심사위원들이 직접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연습 태도, 동료들을 대하는 방식, 스태프들과의 소통, 심지어는 본인의 실패를 대하는 태도까지. 그 모든 것들이 비공개 점수에 반영된다는 것을. 시간 없어도 스태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던 사람은 누구였지? 예선에서 탈락한 참가자 방에 밤늦게 찾아가서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해준 사람은? 다리가 아픈데도 다른 팀의 안무를 같이 연습해준 사람은? 그 질문의 답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이름은 강재수였다. 6. 예상 밖의 발표. 우승자는 두 사람이 아닙니다. 제작진과 심사위원들이 급히 상의하는 모습이 뒤쪽 모니터에 잠시 잡혔다. 누군가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고 누군가는 표정을 굳힌 채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 실시간 중계 화면에는 긴급 회의 중이라는 자막이 떴다. 관객들은 이 상황 자체를 또 하나의 쇼처럼 받아들이며 떨어지지 않는 눈동자로 무대를 지켜봤다. 용빈과 재수는 서로를 향해 짧게 눈을 마주쳤다. 야, 우리 이거 실화냐? 그러게. 나는 진짜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동점이라니. 그것도 197점이라니. 잠시 뒤 MC가 긴장된 표정으로 다시 무대 중앙에 섰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작진과 심사위원단의 최종 합의 결과입니다. 관객석의 함성은 서서히 잦아들고 대신 묵직한 침묵이 경기장을 메웠다. 오늘 이 무대에서 금메달을 가져갈 사람은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김용빈 혹은 강재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에 장내의 공기가 이상하게 뒤틀렸다. 하지만 제작진은 방금 전 긴급 회의를 통해 원래의 규정을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승자는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관객석에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졌다. 뭐라고? 장난해? 둘 다 아니라고? 그럼 도대체 누구야? 카메라는 본능적으로 두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재수는 숨을 잠시 멈춘 듯 굳어 있었고, 용빈은 마치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학생처럼 눈을 몇 차례 깜빡였다. MC는 이어서 설명을 시작했다.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실력의 승부를 넘어서 가수로서의 태도와 성장,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포맷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대로라면 오늘 이 자리에 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미 우승을 했다고 심사위원단은 판단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는 MC, 그리고 곧 이어진 한 문장. 따라서 제작진과 심사위원단은 금메달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 금메달 포기 선언 모두를 얼어붙게 한 이유. 금메달을 포기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아레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관객들은 욕설에 가까운 항의를 쏟아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야, 이게 공정이야? 투표한 시청자는 뭐가 되냐고. 이럴 거면 왜 경쟁을 시킨 거야? SNS에는 분당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고, 그중 상당수는 조작 아니냐, 미리 짜놓은 각본이다 라는 비난이었다. 그 혼란 속에서 심사위원장으로 나온 원로 가수는 차분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첫 마디는 뜻밖에도 사과였다. 먼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결정을 마지막 순간에 통보하는 건 시청자와 관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한 사람만 세우는 우승자라는 시스템 자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여러 차례 서로를 위해 자신의 무대를 양보해 왔습니다. 화면에 잡히지 않은 곳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위해 자신의 연습 시간을 쪼개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점수만으로는 이 둘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한 명만 세우는 우승은 오히려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객석에서 그럼 공동 우승으로 하면 되잖아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장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바로 그 점을 두고 제작진과 긴급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우승은 이 두 사람이 가장 원하지 않을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의 얼굴을 다시 잡았다. 놀랍게도 그들의 표정에는 혼란보다 묘한 안도의 기색이 비치고 있었다.